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내부에서 시작해 왔을 때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강남구 인덱스도 지금 굉장히 잘못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강남도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 10월 대비 지금 한 6% 꺾였어요. 6% 정도.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고 또 하반기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김경민이고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되게 한계가 있다. 글로벌 수준에 뭐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해외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봤을 때 그 수준이 되느냐를 봤을 때 굉장히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데이터 실거래가 보면은 매매만 해도 2천만 건이에요.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리서치 회사가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트렌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폴캐스팅이에요. 예측인데 분석 기법으로 지수를 제대로 만드느냐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걸로 예측 모형을 제대로 만드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 뭐 매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가공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지수를 만드는 게 국민은행하고 이제 부동산원이 있어요. 그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가 지수예요. 애스킹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덱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늦어요. 두 번째 문제는 평화라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2008년 말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올라가다 확 꺾였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위기 때문에 꺾였을 때 지금 가격 얼마야? 지난달에 10억인데 지금 8억 맞아? 그러면 그 약간 이상한 한 9억이 적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인덱스 상으로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덜 꺾였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라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있고 부동산원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대부분이 큰 레벨에서만 되고 예를 들어서 그저 강남구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강남구가 한 3개로 나뉘어요. 도산대로 이부 압구정동 마켓하고 도상대로부터 테란로 거기는 아파트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마켓이 있고 도산대로 그러니까 테란로 이남 역삼동부터 해가지고 대치동 개포동 이 3개의 마켓이 사실은 돌아다니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봤을 때 강남구만 해도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아마 서브 마켓이 존재한다고 하면 각각에 대한 인덱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부동산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필 세일즈 모델이라고 해서 같은 거래가 2번 거래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같은 데는 그러니까 거래가 반복돼서 거래된 것들만 모아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헬리오다 그러면 같은 평형에 2번 이상 거래가 돼요. 그렇죠.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2번씩 거래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건 되면 그게 통계로 안 잡히고. 그 다음 거래가 된 게 있어야지 그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좋은 질문이신 게 2022년 3월 달까지 딱 거래가 됐어요. 4, 5, 6월 달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럼 얘는 인덱스를 못 만들어요. 거래가 있어도? 네. 지금도 강남구가 말도 안 되게 한 달에 100건 거래되거든요. 그럼 강남구 인덱스도 지금 굉장히 잘못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다음에 하면 강남구 안에 있는 서브 마켓들 인덱스를 아예 못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2008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금융위기 딱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아예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론으로 지수를 만들지 못했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 경제 분석이 아니고 AI나 다른 기법들이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지수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부동산 산업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럼 자체적으로 좀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데이터 통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좀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논거가 대부분이 공급량 부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사실은 부동산의 물량과 관련된 물량, 공급, 수요와 관련된 공간 시장하고
그다음에 캐피탈 마켓, 금융시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 캐피탈 마켓 사이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이에요. 전 세계를 강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한 채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 가격이 오른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안쓰러운 거는 1년에 나왔던 물량이 사실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2018년, 19년이요. 그럼 그때 가격이 안 올랐냐고요? 그때 가격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집값의 영향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측면에서는 공급이라든지 또는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또는 소득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무조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을 잡기 위한 그 이자율, 기준금리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게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를 조회시하면서 말씀 안 나눠서는 안 돼요. 그쵸. 지금 뭐 금리 인상,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서 특히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LTV나 이런 걸로 대출을 이미 받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강남은 15억이 넘으면 아예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영구를 도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그 위기가 와서 샥이 딱 오면은 사실 고가 주택부터 흔들려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샥이에요. 셔크인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공급과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죠? 외부에서 샥이 왔을 때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그리고 노원구나 이쪽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샥이 오면 사실 강남구가 더 떨어져야 맞아요.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15억 이상이 한 7, 80%인데다가 15억 이상 거의 자기 현금으로 사야 돼요. 자기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10%건 20%는 상관 안 해요. 덜 떨어지는데 의외의 현상은 작년 말부터 또는 올해 올 초에부터 그 뉴스를 보자고요. 외곽 떨어지고 항상 노도강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1억 떨어졌는데도 내놨는데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은 매수인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는 원래 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왜 더 떨어지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6억에 대해서는 뭐 LTV에서 3억까지는 모기지 이자가 나오지만은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신용대출은 즉각적으로 기준금리, 그 다음에 10년치 국고치랑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얼만큼 빠르게 오르냐는 그 가파름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 도외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가주택 사실 거래량은 더 많잖아요. 종합적으로 따지면. 그럼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럼요. 전반적인 인덱스 자체는 하락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서 예외적으로 신고가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송파구는 확실히 빠졌어요. 네. 30평대 빠진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30평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네. 강남 3구에서 송파만 볼 거냐고요. 그 역삼동도 같이 볼 거고 방배동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송파가 빠졌다고 하면은 이 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영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런 거시 경제 상황, 금융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이 이자율과 집값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그 2008년에 그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이제 글로벌 위기 딱 터졌을 때 이명박 정권에서 잘한 거는 당시 기준금리 5%였거든요. 그걸 300bp에서 낮춰서 2%가 됐어요. 가격이 올랐다가 폭락한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2%로 낮췄다고요. 그때 강남 가격 그대로 회복해요. 그대로. 그 다음에도 케이스가 되는 것들은 많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이거를 금리하고 부동산은 좀 장기간으로 봐야 돼요. 효과가 금리 올렸다고 그 다음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책에도 썼지만 이 백월드 루킹이라고 과거지향적인 걸 해요. 저는 자기가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임팩트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하고 가격은 역으로 가는 게 명확하고요. 지금 이자율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임팩트는 뭐 벌써 나타났다고 보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인덱스를 봤을 때 작년 11월을 기점에 서울시 다 꺾였어요. 다 꺾였는데 3월 달에 인수위에서 이제 규제 완화 메시지 나오고 그다음에 용적률 관련된 재건축
완화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3, 4월에 올랐을 뿐이지 지금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강남도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미 시장을 꺾였다. 작년 11월 이후로 서울 주택 시장을 기준으로 이미 하락기에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락 시작했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예. 지금 예를 들어 서울 전반으로 봤을 때 네. 작년 10월 대비 지금 한 6% 꺾였어요. 6% 정도. 네. 강남은 약간 덜 꺾였는데 노원구 한 7, 8% 꺾인 게 잡혀요. 그 요인은 그러면 금리나 무조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는데 그럼 자기의 소득도 같이 가면 딱 좋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크게 왔는데 자기의 소득은 덜 갔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냐고요.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주택을 사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되게 큰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요가 없는 상태예요. 예. 그 조금 더 이어가면은 근데 11월부터 교수님이 하신 인덱스에서는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부동산원이나 KB에서는 아직은 하락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상승률 둔화 정도지. 요 시차는 그러면은 우선은 KB 인덱스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안 믿고요. 호가 지수기 때문에 약간 꺾인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원도 이제 그 반복 매매 모형으로 만든 인덱스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다양하게 했을 때 물론 제가 만든 인덱스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저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인덱스를 봤을 때는 이미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래 그 책에서도 금리하고 집값 그 상강 시차가 뭐 1년 정도 있다 뭐 이렇게는 보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하락이 더 가속화될 거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고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는 21년 2분기까지만 이 책에는 분석이 되어 있던데 그 매매 수요 지수하고 매매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매매 수요 지수는 이제 오랜 기간을 봤을 때 사실 서울이라는 게 인구수가 거의 일정해요. 네. 90년대 후반부터 908, 90만 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래 그가 있을 때 분기별로요. 근데 그 특정 시점에서 특정 분기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매매 수요 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그 평균 대비 그 시점에서의 그 거래량이 더 많다고 하면 굉장히 수요가 붙은 거예요. 전반적인 평균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 수요가 급감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한 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지금 100건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의 한 6분의 1 수준이에요. 서울시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일반적인 평균 대비 6분의 1 수준이어서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고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잡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급감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거여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하락 장세가 시작됐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30평대 아파트가 있을 때 이쪽이 가격이 비싸다고 치자고요. 그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가격 분포가 있어요. 이게 10억이면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11억, 12억, 13억 이렇게 분포가 있어요. 그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 10억 아파트를 싸게 사고자 해요. 9억이나 8억. 그죠? 지금 단계는 이게 굉장히 벌어진 거예요. 매도는 가만히 있는데 매수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 분포기 때문에 분포여서 어느 경우에 한번 딱 잡아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아주 급감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요. 수요가 먼저 더 꺾인 완전히 거죠? 일로 간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저는 약간 예배치, 그러니까 신고가의 경우는 예배치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강남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가격이 이제 꺾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그거는 지수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러면 전형적인 하락 장세에 도입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요. 예.